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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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아. 계획을 엄청 거창하게 세웠는데 너무 소구스럽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계획에 불과하고 실천의 행동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실제 조직을 하고 젊은 나이에 상당히 이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행동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 어떤 단원 중에 어떤 배신자의 밀고로 인해 가지고 그 뜻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발각이 돼서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한 그에 대한 좀 아쉬움은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남매를 두셨습니다만 내가 듣기로에는 감옥에 나오셔서도 나라 없는데 내가 하늘을 쳐다보면 못하느냐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 때 군자금을 모금 활동으로 옥고를 치르신 애국지사 윤규병 선생님의 손자 광복회 대전 지부장 윤석경입니다. 윤교병 할아버지께서는 1881년에 논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혼인 양성과 학문에만 힘쓰시다 27세 되던 해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일본에 대한 울분을 통하시고 상경하시다 우국 지사들과 친일 세력인 일진회를 경멸을 위해 힘쓰다가 역부족이어서 고향인 논산으로 다시 내려와서는 후진양성과 민족 계몽을 위해 통서개진 교육회를 결정하고 활동하셨습니다. 1919년 4월에 도성 장라를 택해서 독립선언서를 장터의 군정 앞에서 낭독하고 대한민국 만세 시위를 함으로써 이 만세운동이 도화선이 되어서 은진과 강경 지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남한에 있어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상해로 건너가서 그 당시 그 재무부장이고 맞으면 그 자금을 주고받으시던 이시영 선생하고 해협을 하니 우선 군자금이 필요하다. 다시 귀국해서 군자금을 모집해라 해서 그 당시 6,000%를 가지고 나와서 군자금을 다니면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부잣집에 가서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서 못하느냐,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마련해 놓아라, 각각 5,000냥씩을 마련하라 하여 받은 금액이 2,790원이었습니다. 당시 잘 사는 분들에게 나라 없는 서름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서 돈을 몇 월 며칠까지 해놔라 하면은 집에 약속한 대로 지키지도 않고 집에 만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많이 속상했다고 들었습니다. 6,000%를 지르대도 주지 않는 집을 그 감정이 폭발쳐가지고 분이 솟구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던 것이 공갈 협박죄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천대 생각지 안 하고 그게 아니란 생각으로 맞으면 인생을 지내는 거죠. 부자들이 옥고를 치를 때 이제 고문이 제일로 힘들었었는데 서대문 감옥 안에서 고문하다 죽는 모습, 교수형 같은 그 짓을 실물로 보여주면서 이게 말하면 당신도 불지 않으면은 이런 고통이 있을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맞으면 죄를 부르라, 네가 한 짓을 부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남달리 성품이나 모직이 뚜렷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초기와 같이 목숨을 바쳤지, 그냥 순수한 마음 같았다면은 그는 독립운동 자금이나 만세 시위 운동이나 그 일강들 틈에 다니면서 그런 짓을 했겠느냐, 이걸 느껴본 예가 있습니다. 독립운동한 가정은 대물림으로 해서 가난하게 살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좀 예산이라든가 뭐를 좀 늘려가지고 그 독립운동한 후손들에 대해서는 혹시 장학금이라도 줘가지고 대학을 좀 마치게 해주고, 그동안에 배우지도 못하고 대물림이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은 후손들에도 좀 배움을 갖게 좀 해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바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1927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셔서 1942년 고등학교 재직 시에 태극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동료의 밀고로 경찰에 체포돼서 한 10개월간 옥고를 치르신 정완진 애국지사님이시고요. 국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의 막내 아들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혹은 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많은 차별 대우를 받으셨겠죠. 그런 거에 대한 평소 이제 상당한 어떤 뭐 불만이랄까, 혹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고,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모여서 서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불만으로 끝나지 말고 뭔가 좀 단체를 조직해서 그때만 해도 뭐 42년이지만 이게 언제 해방이 될지 이제 다들 미래가 이제 암울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럼 젊은 혈기로 뭉쳐서 우리 국가의 어떤 독립에 이제 그런 어떤 도움이 작지만 학생들이고 뭐 힘없지만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의기투합을 아마 서로 친구들끼리 하셔가지고 태극단이라는 조직을 이제 같이 만들고 거기에 가담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놀란 부분은 옛날 그 태극단이 이제 형성되고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하고 했는데 이게 그냥 뭐 설렁설렁한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예를 들어서 국제부에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영어를 좀 아마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조직 안에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교육 분야에 이제 활동을 주로 하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으시고, 신체가 건강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이 무력 어떤 예, 이런 그래서 뭐 각자 상당히 어떤 조직을 세밀하게 그 어린 나이에 잘 조직을 했다는 거를 훗날 뭐 제가 이제 다 어른이 돼서 그 자료를 역사적 자료를 보고 제가 뭐 상당히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예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상당히 깊이 고민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해서 예, 이 활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발각되면 큰 일이 난다는 것을 늘 불안감 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늘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또 발각이 돼서 잘못됐을 시 가족들한테까지 실망을 시키고 좀 잘못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은 늘 가지고 계셨겠죠. 그런 게 아마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예측이 됩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게 할 정도로
상당히 세세하고 세부적으로 그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아마 한 분 어떤 좀 이제 뭐 소위 밀고자가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 경찰에 전해지고 해서 수업을 받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교실로 일본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뭐 수업 중에 이제 다 예, 경찰서로 끌고 가서 그 중에 이제 뭐 단순 가입자 혹은 또 뭐 부정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일단 훈방을 하시고 이제 좀 깊숙이 가입한 그리고 또 어떤 자기 어떤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 기억으로 한 10분 정도 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투옥이 되셔서 뭐 한 10개월 정도 아마 예, 옥살이를 하셨어요. 고문 당하지 않겠습니까? 뭐 안 봐도 뻔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아주 그 심하신 분은 그 뭐 우리가 텔레비에 볼 때 막 하던 물고문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한 해방되고 한 2, 3년 후유증으로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하고 뭐 고초를 겪으신 것 같고요. 근데 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표현으로는 나는 그렇게 심한 고문은 뭐 물론 거꾸로 매달려서 몽둥이에 맞기도 하고 이렇게 뭐 고춧가루 뭐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약하게 고문을 받았고 자기가 제일 괴로웠던 거는 밥을 안 줘서 배고픈 게 너무 제일 힘들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는 약간 평화주의자시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예, 사람을 또 비인간적인 대우나 그다음에 비인간적인 그 상황을 많이 뭐 그 당시 눈으로 많이 목격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뭐 상당히 뭐 격한 악감정이 그 당시에는 뭐 어리고 또 젊은 혈기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 감정을 기반으로 이런 또 활동을 하시게 되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방되고 했으니까 마냥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리던 어떤 그런 모습이 나라가 곧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좋아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좌익 우익해서 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양분이 되고 서로 격하게 막 이제 갈등을 겪고 이런 모습이 실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우셨던 것 같고요. 일제 강점기 때 자기를 투옥시켰던 형사가 뭐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승승장구하고 경찰서장이 되고 경찰 고위직 간부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세상에 실망감으로 세상에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은 늘 세상을 똑바로 보면 힘드니까 늘 등지고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좀 불행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참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광복은 했지만 이게 오히려 안 하니마도 못한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참 기분이 좋아지시고 본인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최근에 와서야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떤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 그리고 또 어떤 이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제 그동안 뭐랄까 가슴 속에 이제 억눌려 있던 것들이 최근 정부 들어서 많이 해소를 하신 것 같고요. 그나마 이렇게 반분이라도 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무런 그것 없이 이제 돌아가신 분 혹은 또 이제 고초를 겪고도 마땅한 자료가 없어.
예, 또 아무런 예,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어렵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 후손들을 예, 또 어려운 분들이 많다. 예, 요거를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국은 하나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남북도 없어요. 남북이 돼 있어, 남북이. 조국은 하나라고. 한양산 터전 옛날이 그리워라. 무궁화 가지마다 꽃잎이 칩니다. 한라산 봉화불도